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부터 제일 많이 했던 경고가 있었죠. 지금도 여러가지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 그리고 세계적인 저금리, 그리고 세계적인 부채 상승, 이런 것들이 가로막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부채라고 그러죠.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경고했던 게 부채 위기입니다. 왜 부채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냐? 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미 위험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이 위험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바젤3가 적용이 굉장히 늦게 됐단 말이에요. 바젤 협약은 MB 정부 말기에 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미뤄졌다가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순차 도입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또 되게 밀렸죠. DSR 적용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니까 DSR 적용은 필연적인 거였어요. DSR은 무조건 적용되는 거였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DSR이다. 왜냐면은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코로나 때까지 그때 그 저금리까지 낮추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DSR로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했던 부채 경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때 폭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는 눈 같은 게 덮어버리면서 시한폭탄으로 바뀐 거죠. 잠깐 얼어있느라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다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죠. 사실 지금은 고금리는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저금리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금리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 정도는 조금 고금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 정상적인 금리죠. 그런 금리인데 그게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과거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경고 시작했을 때 부채 비율이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근접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때 한 96% GDP 대비 이 정도 됐었는데 100% 넘어갔죠. 그리고 작년에도 부채를 줄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선택을 했죠. 정부에서는. 근데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100.8% 예상된다. 그 전에 한 104%, 105% 정도 됐는데 그게 갑자기 4, 5%쭉 떨어진 거예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그러면 GDP가 그만큼 늘어나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얼마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여기에 올해도 지금 주담대만 4.4조 1월 동안에 주담대 급증하면서 또 한 달에 3조 뻥 뛰었죠. 가계부채가 줄지를 않고 있다. 가계부채가 줄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경제가 무너져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경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부채 정리를 하면서 집값을 낮춰야 되는데 막 뜬다고 하니까 호가 높이죠? 호가 높이는 거에 대해서 욕심 생기죠? 싸게는 못 팔겠죠? 싸게 팔려고 내놨더니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못 팔게 막 집어넣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버티고 호가는 버티고 있는데 경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특히 임의 경매가 많이 늘어난 거.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내리고 버티는 거죠. 안 내리고 버티면은 원래는 문제가 많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허그해서 돈을 막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임의 경매 신청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세가가 올라갈 때 갭투기를 했으니까 내려갈 때 돌려줄 전세금이 없죠. 혹은 전세가가 올라갈 때 그 전세금 상승분을 가지고 또 갭투기를 했죠. 그러니까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임의 경매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주택 투기꾼들, 다주택 갭투기꾼들을 위주로 임의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집값이 올라가고 바닥을 찍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부채를 정리해 가고 있는 와중에 정리를 안 하고서 부채를 다시 늘리고 부동산 시장 부추기니까 버티다 경매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역전세가 심했던 2022년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죠. 부채가 늘어났어요.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죠. 소비에 쓸 돈이 없죠.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음식료품, 식이죠. 비내구재, 의복, 의식.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집값 상황 경매 나오는 거 보면
의식주에 쓰는 돈을 줄이고 있다, 사람들이. 줄여서 마지막에 줄이는 게 의식주죠. 처음에는 막 사치품도 샀다가, 돈 많아요. 그럼 차도 사고, 명품 가방도 사고, 뭐 이런 것들부터 줄이죠. 좀 과소비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다가 줄이다가 결국에는 뭐까지 줄여요? 마지막에는 진짜 아낄 거 없으면 의식주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집값 많이 올라갔죠? 의복,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거 가격 물가 때문에 폭등하죠. 돈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의식주부터 줄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은 다른 소비들은 이미 다 감소했고 마지막으로 줄이는 게 의식주다. 그만큼 가계의 여력이 매우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개박살이 나 있는 거다. 자영업자들이 왜 힘들겠냐?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금리를 싸게 내줄 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했었던 건데 그 특수한 상황이 끝나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금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고. 그러면은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무너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상장사의 42%가 좀비 기업이다. 좀비 뭐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반대로 죽었다고 보기에도 죽은 게 아니죠. 이런 거를 좀비라고 하죠. 좀비.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다. 순수익이 이자보다 작아요. 즉 수익이 이자보다 작다는 소리죠. 이런 기업이 지금 작년에 42.4%까지 늘어났다. 코로나 때 40%까지 늘어났다가 21년도까지 저금리 유지하면서 33%까지 낮췄는데 22년도에 금리 급격히 올렸을 때 34%까지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23년도에 사람들한테 대출받게 만들고 집 사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줄이죠. 투자 실패도 많고. 근데 올라간다고 부추기니까 저거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줄여서 집이라도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소비 더 줄이죠. 소비 더 줄이니까 내수 더 안 돌아가죠. 좀비 기업들 심각하다. 그때보다 오히려 금리 눌러줬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42%가 좀비 기업인데 또 그 중에서 보니까 건설사는 절반 정도가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밑돌고 있더라. 그래서 건설사 상황 보면 어때요? 지금 못 갚는 대출이 2년 새 3배로 올라갔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업종 대출 잔액은 21년 말 대비 2년 동안 27.3%가 늘었고 그 중에서 연체액 증가 속도는 2조 2,700억에서 3배가 넘는 7조까지 불었다. 그리고 여기 연체율 역시 1.82%로 급등했다. 그러니까 연체액은 3배가 늘었는데 연체율도 2.43배로 늘었다. 건설업 역시 지금 대출 잔액은 118조 3,600억으로 21년 말보다 34% 증가했고 연체액은 2.5배인 1조 9천억, 연체율은 1.9배인 1.6%로 치솟았다. 즉 대출 잔액, 연체액, 연체율 다 늘어나고 있다. 이게 건설업, 부동산업의 현실이죠. 작년에 태형건설 터졌다. 요거 터지기 전에 건설업 어마어마하게 폐업한다고 저희는 계속 경고를 올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사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죠. 오히려 그것보다 집값 올라간다는 기사,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50년 주담대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분다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떴지만요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폐업 건수를 보니까 581건이다. 이게 언제 수준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그때 수준으로 폐업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 이것도 이렇게 줄다가 조금 늘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더니만 쭉 올라갔죠. 그리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폐업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 즉 실시간으로 폐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더 심각할 거고 작년엔 그래도 1.3 대책 써주고 둔촌주공 살리기로 해가지고 심리 살려주고 특례 보금자리론 풀어가지고 부동산 심리 살려주고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올해는 뭐예요? PF 정리한다고 하죠. 또 스트레스 DSR 도입하죠. 이런 것들 답이 다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사들 신용등급도 줄줄이 강등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건설이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태형건설 같은 경우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 그 다음에 한신공영이 BBB 플러스 부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플러스가 없어지면서 안정적 된 거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산 여기도 검토에서 부정적으로 됐고 GS 여기도 A 플러스 안정적에서 A 플러스 부정적 이렇게 됐는데
이제 워크아웃 되면서 A-에서 CCC까지 떨어졌죠. 태양건설은. 그리고 영업 정지 처분 받으면서 A로 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건설사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경고했던 비폭탄들이 계속 터지면서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죠? 소비를 안 하고 집을 못 사죠. 그러니까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좀비 기업 늘어나고 건설사는 더 심각하죠. 그러면서 건설사들 폐업도 늘고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요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국가가 그래서 막 나서서 살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총선 앞두고 있죠? 총선 앞두고는 원래는 살려요. 원래는 많이 안 터지길 바라는데 살리기에는 너무 국민 여론이 안 좋죠. 이번 정부 어떻게 뽑힌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심판하겠다고 뽑힌 정부죠. 근데 규제 완화만 하고 있어서 이미지 안 좋아졌죠. 여기서 태양건설 여파 터질까봐 건설사들 살리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여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PF 정리한다고 하죠. 다만 이제 또 터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끌어서 총선 때까지 버티긴 할 것 같은데 보면은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게 되려면요 예금이 늘어나든가 자본을 확충해야 되니까요 아니면 대출을 줄이겠죠. 근데 예금이 늘어나게 만들려면요 이금융권에서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금 금리 지금 수준에서 올리면 역마진 난다고 하죠. 그럼 대출을 줄이면은 이금융 가서도 대출받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금융권이 DSR이 50%죠. 1금융권이 40%고. 그러면 이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으면은 부동산 사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연내 마무리하게 되면 분양가가 14%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즉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 없다? 있다.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정을 한 거다. 전에 있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더 올라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셨더라. 근데 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는 총선, 여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부채. 다른 나라들 비교 기준이랑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 G2 기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금 부채라는 거죠. 저 연금은 어디서 나와요? 보통은 어디서 충당이 계속 돼야 돼요? 젊은 세대로부터 충당이 계속 돼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빠지고 있다. 출산율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은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정부기 카드 돌려막기 중이에요. 국가도 돌려막기, 기업도 돌려막기, 가게도 돌려막기. 이게 되고 있는 거다. 마치 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이 늘어나고 보험 해지 환급금이 늘어나고 하는 듯이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고 보험까지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이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부채가요 왜 늘어나고 있는지가 보여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부채는 왜 늘어날까요? 집값이 떨어져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뭔가 더 올라가고 뭔가 더 사고 뭔가 더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뭔가 더 하기 전에 여유는커녕 빚 갚느라 버거워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징조고 경제가 살아날 징조고 집값이 올라갈 징조고 이런 것들이 되느냐. 수치상으로 막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거 가지고 부추기고 별 난리를 치더라도요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침체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 전체의 부채 가계 기업 국가 부채를 다 합친 그 전체 부채들이 꾸준히 우상향을 급격히 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과거부터 경고했던 것들이 터지고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도 그때 정리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었어요. 그래도 이 모양 이 꼴까지는 안 났었는데 코로나 때 전세값 2년치씩 계속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연끌 부축해서 빚더미 폭탄을 만들어낸 인간들은 천하의 매국노들이다. 사라고 칼 들고 협박함? 패는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폭탄을 돌려가면서 만들어냈던 시간폭탄이 터지고 있는데도 빚이 늘어난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